목표가 2만원까지 함께 가실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오늘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금요일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주 흐름까지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대한광통신이 지금 현재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일까? 그리고 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목표가 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도 들어보셔야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추가 상장 2,300만 주 엄청나게 큰 물량이 지금 나와가지고 시장에 오버행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도 제가 한번 드려볼 거고, 거기다가 대한광통신을 지금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거시적인 매크로를 알았다 하더라도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겠어요? 가격을 알아야겠죠. 어디서 팔아야 되고, 또 어디 구간이 깨지면 안 되고, 이탈되면 안 되고, 또 어디서 신규 매수를 한다면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오늘 또 한번 파헤쳐 볼 건데, 왜냐하면 대한광통신 지금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긁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대한광통신을 어떻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들어오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한광통신 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5일선 매매할 수 없다. 5일선은 장중에도 워낙에 변동폭이 크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5일선이 어디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5일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 제가 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이야 대한 설명까지 오늘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번에 경고 사이클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 경고 사이클을 넘어서 신고가를 한번 가보자라고,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서 응원해 줍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만 살펴봤을 때는 가장 탄력성 있고 유지선을 옆으로 쭉 살살살살 올라오다가 수렴을 만들어줬죠. 이 수렴이 어디냐? 직전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잡아준 거예요. 아, 여기 지지 테스트를 받아버린 거죠. 2번이나. 그리고 나서 빵 뚫으면서 고가를 갱신했는데 급등을 보여주면서 가장 이 섹터,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광통신의 테마 중에 가장 강한 탄력으로 올라와줬고 8,900을 찍으면서 경고까지 들어가 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 현재 흐름이 지지부진하니까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베스트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유는 뭐냐? 보통 제가 경고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해드리는데 이 얘기만 살짝 드려볼게요. 자, 투자 경고, 거래 정지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고가 이미 지정됐으니까 이 부분은 오늘 넘어가고, 투자 경고가 지정되는 경우에 보통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대한광통신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데, 보통의 저점의 형성은 4일에서 5일 후에 나오고, 그 후에 나와서 반등이 나오면 강하구나, 얘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투경 해제 판단일 주가 동향이라고 보면은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공시로 한번 파드릴 건데, 해제되는 그런 구간에서 가까워지면 빠졌던 주가가 회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개념으로 일단 알아두시고 공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최근에 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경고 먹은 건데, 이 경고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매매 거래 정지 요건. 자, 보시면 해당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정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하나여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다. 근데 보통은 거래 정지가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정지 후에 급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한 핸들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이 정지까지는 별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경고 지정일 이후에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그러니까 40% 상승을 안 하려고 하겠죠. 세력이 만약 머리가 있다면.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해제 요건은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10일간은 경고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해제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60% 이상 상승을 안 해야 되고 5일 동안 100% 이상 상승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종가가 최근 15일 최고가는 어차피 올라가게 되면 걸리는 거라서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하면 되는 부분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거는 여기죠.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3월 26일이 예정이며 5일 전날, 15일 전날은 각각 3월 19일 및 3월 15일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해제 여부를 판단했을 땐 3월 26일 날 예정이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경고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4, 5일 정도는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제 판단일 근처까지 오면 그 빠지는 부분을 회복하는 관점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거 뭐 예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이제 우리기술이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강했어가지고 폭경을 맞고 나서 이틀 동안밖에 안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해제일까지 계속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빵 하고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기술은 엄청나게 강한 케이스라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갔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이 종목도. 그러면 경고를 한번 검색해서 본다면 경고 지정이 된 적이 있죠. 여기 어제 11월 12일 날 있고 또 9월 11일 있습니다. 2025년. 그러면 여기다가 9월 11일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12일을 써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원익홀딩스가 급등했을 때 이제 9월 11일이면 2005년에 9월 11일 날이죠. 이제 경고가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9월 11일 날 이제 경고가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셋, 4일 정도 빠지고 유지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나서 봤을 때 또 한 번 언제였어요? 11월 달이었죠. 11월 달에 또 다시 보면은 11월 12일 날 이제 경고 구간에 들어갔고 하나, 둘, 셋, 넷까지 빠지면서 이 구간에서 어디예요? 그래. 역전 밴드잖아. 역전 밴드 구간에서 또 반등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 이런 기법 같은 경우라든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높은 확률로 경고가 걸리면 조정이 오는 건 일반적이에요. 요 경고가 해제가 되는 구간까지는 빠진 부분을 어느 정도 되돌리려고 한다. 요거까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별표 5개 해야 된다 이거는. 네, 5개. 자, 그렇게 해서 대한광통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대한광통신 지금 현재 경고가 언제 걸렸죠? 자, 경고가 지정이 된 게 3월 12일 날 경고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3월 12일 날부터 지금 경고 지정되고 하나, 둘, 셋, 넷 얼마 안 밀렸죠. 밀렸더라도. 엄청나게 강한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유지선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해제가 25일 날 정도까지니까 25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맞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중간에 우리가 움직였을 때 타점을 어디서 잡을 것이냐 또 매도는 어떤 타점을 잡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건데 그럼 뭐가 필요해? 가격이 필요하다 그랬죠. 오늘 사이클까지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알아둘 중요한 이 가격으로 본다면 대한광통신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나왔느냐 근데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긴 한데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사들이거나 올라오는 그런 수급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걸 개인이 올렸냐? 그렇다고 볼 수는 절대 없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우리가 이 차트의 흐름이나 가격을 가지고 추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상승을 했을 때 이 가격과 이 올라왔을 때 이 가격에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으니까 이 수급의 평균 단가를 구해보면 이 가격대에 보통 절반 정도 수준을 가지고 나면 일반적으로 맞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우리가 꺼내가지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고가는 8,900원이고 여기 저가 구간은 이제 3,950원입니다. 그러면 8,900원에서 3,955원을 빼보면 4,900원, 약 5,000원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2,500원이라고 중간값을 칩시다. 그러면 4,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2,500원 올려보면 이거 좀 한번 사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겠죠. 고점에서 절반 치고 왔고 이 구간대에서는 진입을 하면서 좀 볼 수 있는 거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슈퍼사이클을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데이터 센터가 나왔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데이터를 전송을 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갖고 연산 속도가 빠르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존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병목 형상이 생긴다. 막혀가지고 옮길 수가 없다. 느려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거다. 그럼 이런 고민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렇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옆으로 기른 상황이면 얘도 못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다. 모든 테마는 사이클이 돌고 그 사이클대로 순서대로 순환이 되는 거다. 우리가 코로나 때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가 필요했고 진단 키트가 필요했는데 그 다음에 백신이 필요하니까 백신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왜 강세를 보이고 대한광통신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테마 같은 경우는 소재주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사이클을 많이 만듭니다. 태양광에서는 폴리실리콘의 OCI 홀딩스, 2차 전지에는 에코프로, AI 사이클에서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소재가 되는 거죠. 대한광통신은 지금 굉장히 병목 현상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광통신의 소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규라든지 접근을 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제가 이 대한광통신 매수해서 올라왔던 만큼 또 매도할 때도 제가 타점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한항광통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목표가를 한번 얘기를 본다면 2만원을 왜 잡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오랜 시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 박스권을 한 개 정도 더 올려치는데 얼마 걸리지 않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을 직전 고점이라든지 역사적인 고점을 넘겨섰을 때 잡아가는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죠. 엄청나게 상승을 급등하게 보이는 종목도 보이면서 빠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2017년도에 고점을 넘어선 상태로 움직이고 있고, 일단 최고점 구간에서 한번 걸려준 거예요. 걸려주면서 거래가 나오겠죠. 이 구간에서. 이 거래 구간을 나오면서 경고의 해제 기간도 한번 버텨보고 지나보고 그 다음에 자리도 잡아준다면 추가적인 고점 구간이 나올 거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거의 아래쪽에 봤을 때 빵이라고 볼 수 있죠. 100원 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만원대를 기준점을 잡고, 그래서 여기서 레벨업하는 한계를 더 보고 2만원 정도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긴 호흡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니까 여기까지 너무 많이 빠졌다 올라오는 거라서 회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맞죠? 대한광통신 국내 광통신의 소재로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고 세계에 몇 개 없다. 4-5개밖에 없는 그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대한광통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AI 데이터 센터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한광통신을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잡아가고 또 급등주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제가 비법과 방법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전세 역전의 매매 기법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2개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녹색선,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이라고 하는 자리는 주도주가 올라왔다가 눌림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로 활용할 밴드로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이 깨지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손절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빨간선은 이 보시는 이런 빨간선인데 세력 유지선으로 빨간선 위에만 주가가 노는 상황이라면 이 현재 상승 추세는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홀딩이라는 걸 하고 가져갈 때 중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1차 목표가에서 2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매매 기법의 핵심 매도를 이야기를 해보면 주도주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필연적으로 나오는 눌림의 구간에서 이런 녹색선에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직전 파동의 이 마디를 계산해서 1차 목표가와 과열 수치를 적용해 가지고 2차 목표가를 정하여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클로버 같은 경우 주도주의 흐름을 보인 거죠. 유지선을 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세력선, 세력 밴드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집을 해서 가지고 있다면 가격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위에 찍힙니다. 2차는 이 위에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만약 이거를 줄여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넘겨보면은 지금 현재 1차 목표를 정확하게 찍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죠. 유지선이 일단 깨진 상태가 되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관망하고 또 이 아래 구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 1차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2차 목표가까지 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겠어요? 최근에 엄청 강했던 현대모백스,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앞선의 파동을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선의 어떤 저점, 그리고 이 파동은 우리가 이미 한번 본 파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력 구간에서 밀려 내려왔다가 우리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의 저가 구간을 한번 집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늘려서 보면은
지금 현재 2차 목표가까지 찍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위에도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건 사실상 거의 안 오고 진짜 엄청난 뭐 천일고속 같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나오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이상의 과열의 구간에서 유지선을 깨지 않는 상태라면 보유해 가는데 보통 1차 목표가 닿고 나서 2차 목표가까지 가는 구간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현대모백스처럼요. 그래서 진짜 수익의 차이는 이 구간에서 얼마나 잘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서는 변동성도 커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매도를 해야 하는 타점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윗골이 닿는 부분들이나 깨졌을 때 밀리는 속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중요한 순간은 타점으로 지나갑니다. 즉 1차 목표가를 넘어서는 혹은 봉이 길어지면서 과열이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매도의 타점, 즉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열권의 타점들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든 영상이 헛되이 되지 않고 종목이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서 계좌에 빨간불이 빵빵 찍히고 그 수익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찍힐 수 있도록 지금 이 종목 정확한 매도 사인 한번 드려볼게요. 일전에도 제가 과열 구간에서 매도 사인 정확했었죠. 또 지금 신규 매수로 세력선에서 매수해야 될 종목 하나 골라놨으니까 그 종목도 먼저 한번 매수가랑 종목 드려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도 타점은 어떻게 받아보시냐?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 제 개인 번호인데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전세 역전이라고 한번 저장해 두시고요. 문자로 딱 두 글자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신청 끝이에요.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이고 몇 달이고 제 신호를 한번 받아보시고 와 좀 괜찮네, 그리고 또 이걸로 이렇게 따라 보니까 수익이 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유료 멤버십이라든지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그때 한번 기분 좋게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나중에 유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뭐 믿음이 있어야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확실히 서는 구간 신호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불안해 마시고 저 전세 역전 믿고 한번 편안하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전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 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는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